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에 TV 토론 마지막 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이번에는 사회부문 토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부문 토론회. 저는 5월 2일의 사회부문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민정수석이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검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는 검사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담당 국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금 인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이 전화를 받은 금융감독원 측이 당장 영업 정지를 시키고 고발했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기관 경고 정도의 아주 약한 제재를 했다. 그때 단호하게 했으면은 그 뒤에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축은행 사건은 다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2011년에 이 사건이 터져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피해자가 생기고, 더구나 부산에서 가장 많은 서민 피해자가 생겼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전적 손실은 조단위였다. 여기에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씨의 지금은 후보인 대통령 후보인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번 선거판에서 제대로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5월 2일 토론이 주제가 사회부문이므로 홍준표 후보가 이 쟁점을 과연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측근 중에 한 분이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분이 지금 특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정무특보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문제를 2012년에 제기를 했다가 문재인 후보 측이라고 볼 수 있는 한때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측근에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봤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8일 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해명된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사실이 규명되거나 시비를 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선거 공방전이 되거나 서로 반론을 주장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실을 가려줘야 할 책임이 언론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지났으므로 언론이 사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덮여서 넘어간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금융사건은 원래 좀 용어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해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정도로는 보도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약
계산에 따라서는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만 명이라고 하고 하는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 서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또 부산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느냐. 혹시 역공을 두려워해서인지 본인이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그것을 의식하는 것인지 하여튼 국민의당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서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집권하면은 적폐청산 척결위원회 같은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사업이라든지 방위산업 관련이라든지 자원 비리를 다시 조사하겠다. 또는 국가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응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방위산업 부정, 이 자원 비리 이건 다 수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조사를 되풀이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 조사를 만약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이 그 수사를 주도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은행 비리를 캐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처리에 영향을 줄 만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국가 권력의 사적인 이용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남아있고 최근 신동아, 이건 주로 이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잡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2012년에는 월간조선이 올해 3월로 신동아에서 이 문제가 문재인 후보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심층 취재를 통해서 중요한 이 자료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8월 30일입니다만은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그 결정서가 있습니다. 그 결정서 내용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결정서는 월간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그 핵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2012년이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전 의원의 주장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유병태 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 1국장, 이분은 검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박형성 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전화를 해서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전화를 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듣기에 따라서는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 또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도 검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가진 고소인 법인, 이것은 부산이라는 법무법인입니다. 그 고소인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바로 그 조사를 받았던 부산저축은행의
계열회사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또는 청탁 로비 사례적인 성격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종혁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결론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 소송 위임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 이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년에서 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 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03년에 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더라면은, 단호하게 처리를 했더라면은 그 뒤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수석의 이 전화가 그런 단호한 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혹 제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조사를 해서 밝혀낸 비위 사실은 뭐냐 이거죠. 비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 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 조성 및 시세 조정 등 자금 불법 운용, 주식 취득 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 대출 한도 초과 지급, 자산 건전성 분류 업무 불철저 등의 비리가 적발되었다라고 딱 금감원 조사 보고서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법이면은 이것은 책임자를 고발하고 영업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기관 경고 정도로 끝났습니다. 임원 문책 요청, 기관 경고,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드디어 2011년에 되면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전국의 저축은행에서 이런 비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기폭제가 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문의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대출 등 6조 315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놓고 괄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대출한 거 4조 5,942억 원, 부당대출 1조 2,282억 원,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 배당 및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것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구속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자, 2003년에 지역되었던 것이 그 뒤에 시정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것은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사기단이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완전히 사기적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은행이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 자기가 대출하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 대출이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빼먹고 더구나 서민들을 울리고 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약 10만 명 단위, 10만 명에 육박하는 이런 피해자를 만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적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이 주모자들, 이 부산저축은행의 이 금융사기에 관련된 주모자들은 이상하게도 이 광주 1고 출신들이 이 전라도 광주 1고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때 구속되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광주 1고 출신들 명단을 보면은 박모 부산저축은행 회장, 광주 1고 43회, 김양, 김모모, 오모모, 문평기, 박영선, 한, 둘, 셋, 넷, 다섯, 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광주 1고 출신들이 부산 지역에서 이 금융사기적인 사건의 주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연 학연으로 뭉친 사람들이 저축은행이라는 그걸 앞세워 가지고 서민들 돈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받아서 엉뚱한 사업에 낭비를 해가지고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그 파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정적 비극은 제대로 취재를 안 했으니까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은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광주 1고 출신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일체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어느 신문사에서는 지역 K 명문고 출신들이 이렇게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부산 지역의 K 명문고는 경남고등학교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나온 경남고등학교인데 누가 봐도 이 경남고등학교를 지적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남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항의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것은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거의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자리를 독식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부산저축은행과 평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대로 취재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는 미결된 사건입니다. 미결된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제기해야 될 자리에 있는 홍준표 캠프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5월 2일 사회부문 토론회에서 어떻게 제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